이번 여왕의 집 47화에서는 모든 비밀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충격적인 진실들이 연쇄적으로 폭발했습니다. 정호성과 김도윤이 김도희의 가족이라는 사실, 그리고 최자영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 모든 진실을 확인하는 순간까지. 하지만 48화에서는 더욱 치열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과연 황기찬은 성폭력 스캔들로 궁지에 몰린 김도윤을 어떻게 이용할까요? 그리고 강재인이 전 남편에게 던진 마지막 카드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48화에서 벌어질 숨막히는 심리전과 반전의 연속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정호성과 김도윤, 강재인이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담했습니다. 사무실이 마치 도둑이 든 것처럼 어지럽혀져 있었거든요. 서류들은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의자들은 넘어져 있었으며 벽에는 성폭력범 아웃이라는 낙서까지 새겨져 있었습니다. 깡패도 아니고. 정호성이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김도윤의 성폭력 논란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김도윤은 말없이 흩어진 서류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보다는 체념에 가까운 표정이 어려 있었어요. 자신을 함정에 빠뜨린 황기찬의 치밀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강재인은 그런 김도윤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황기찬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이제야 깨닫게 된 것이죠. 이제 회사 직원들마저 등을 돌렸어요. 재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절망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복수를 위해 함께해온 동료가 이런 치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이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아시겠어요? 47화에서 제인을 DH홀딩스 디자이너로 스카우트해서 기찬과 세리에게 새로운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황기찬이 먼저 선수를 친 거예요. 성폭력 스캔들을 조작해서 김도윤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거죠. 더 소름 끼치는 건 이게 단순한 개인적 복수가 아니라 김도희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을 덮기 위한 계획된 공작이라는 거예요. 황기찬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무너뜨려 왔을까요? 과연 재인과 도윤이 이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황기찬이 회장실에서 휴대폰으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냉정한 계산이 깔려 있었죠. 김 기자님, 사실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불씨가 커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는 마치 체스 게임을 하듯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김도윤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한 치밀한 언론 플레이가 시작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더 나올 수도 있다는 식으로 보도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확인은 나중 문제고 일단 여론을 만드는 게 중요하죠. 황기찬의 눈에는 차가운 계산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수많은 적들을 제거해왔거든요. 언론을 이용한 이미지 조작. 그것이 바로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황기찬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도윤이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이미 여론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화되어 있었거든요. 황기찬의 이 모습을 보세요. 그는 단순히 김도윤 개인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언론을 조작해서 여론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시겠나요? 진실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불씨가 얼마나 커지느냐만 중요한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었을까요? 그리고 김도희의 죽음에 대한 진실도 이런 식으로 덮어버리려는 건 아닐까요? 황기찬의 이런 치밀한 계획 앞에서 과연 재인과 도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최자영이 강승우의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승우를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갑자기 말했어요. 이제 보니 닮았네. 승우가 고개를 들어 자영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위화함이 어려 있었죠. 아버지 아들인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설마 아버지 아들도 아니라고 억지 부리러 왔어요? 자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승우가 강규철을 닮은 게 아니라 강미란을 닮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유전자 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 승우를 다시 보니 강미란의 얼굴 윤곽과 눈매가 그대로 보였습니다. 승우야, 너는 미란이를 닮았구나. 자영의 중얼거림에 승우가 더욱 당황했습니다. 고모요? 갑자기 왜 고모 얘기를? 아니야, 그냥 가족들끼리는 다들 비슷하게 생겼나 보다. 자영은 말을 흐렸습니다. 아직 승우에게 진실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승우가 강미란의 친아들이라는 사실을. 이 장면에서 최자영의 복잡한 심경을 상상해보세요. 47화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통해 승우가 강미란의 친아들이라는 걸 확인한 자영이에요. 이제 승우를 보니까 강미란의 얼굴이 그대로 보이는 거죠. 20년 넘게 남편의 혼외자라고 미워했던 그 아이가
사실은 신우이의 아들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동안 느꼈던 미움과 원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는지 깨닫고 있는 거죠. 더 소름 끼치는 건 강미란이 20년 넘게 자신의 친아들을 조카인 척 속여왔다는 거예요. 과연 자영이 승우에게 진실을 말할까요? 그리고 승우가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복도에서 강재인이 황기찬과 마주쳤습니다. 기찬의 입술에는 상처가 있어서 피가 살짝 배어나와 있었어요. 닦고 연고라도 발라 약 사다 줄까? 재인의 예상치 못한 친절한 말에 기찬이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나만 보면 죽일 듯이 그러더니 기찬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재인이 갑자기 친절하게 나오는 것이 의심스러웠거든요. 재인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며 기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확실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아직 미련이 있다면? 그 순간 기찬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재인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진짜 미련이 있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인지. 이때 먼 거리에서 강세리가 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세리는 두 사람의 이상한 기류를 보며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두려움을 느꼈어요. 기찬이 혹시 나를 버리고 재인에게 돌아가는 건 아닐까?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얻은 자리를 다시 빼앗기는 건 아닐까? 세리의 손은 주먹을 쥔 채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질투와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녀를 휘감았거든요. 제인은 기찬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보며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노린 것이었거든요. 기찬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는 것 말이죠.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지 아시겠어요? 강재인이 지금 황기찬에게 마지막 심리전을 걸고 있는 거예요. 47화에서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제인이 이제 본격적인 복수를 시작한 건데 그 첫 번째 수가 바로 미련이라는 함정을 놓는 거예요. 황기찬은 지금까지 제인을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제인이 자신에게 친절하게 다가오니까 혼란스러운 거죠. 혹시 제인이 아직도 나에게 미련이 있는 건 아닐까? 이걸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제인의 진짜 의도는 정반대죠. 기찬의 마음에 혼란을 일으켜서 방심하게 만든 다음 노트북에 있는 이명계약서를 찾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기찬과 세리의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리가 이 장면을 목격하면서 질투와 두려움에 빠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치밀한 계획인지 과연 황기찬이 제인의 이 함정에 빠져들까요? 아니면 제인의 진짜 의도를 눈치챌까요? 48화는 모든 등장인물들이 각자의 마지막 카드를 꺼내드는 화가 될 것 같습니다. 황기찬은 언론 플레이와 성폭력 스캔들로 김도윤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하고 강재인은 미련이라는 심리전으로 기찬을 혼란에 빠뜨리려 합니다. 한편 최자영은 승우의 출생의 비밀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고 있고 정호성과 김도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수를 포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강세리는 제인과 기찬의 이상한 기류를 목격하면서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과연 이 치열한 심리전에서 누가 승리할까요? 그리고 김도희의 죽음에 대한 진실은 언제 세상에 밝혀질까요?